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웅입니다. 요즘에 빈대 등 해충이 최근 다시 출몰 하면서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발열, 오한을 일으키는 찌질가무시증 환자도 크게 증가했다고 하고요.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작은 벌레에 물린 상처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큰 건강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대처법 올바르게 숙지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상처를 과하게 긁는다면 피부 감염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일회성 야외 활동이라도 이 노출을 최소화한 옷이 좋겠죠.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 이 모두의 예방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이슈가 최근 정치권의 화두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 시민이 적지 않은 만큼 김포는 서울의 생활권이고 따라서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편입론을 주장하는 측의 요지인데요. 이를 둘러싼 여야, 지자체장, 시민들 간 찬반 의견이 갈리며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뜨거운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김포통합 관련해서 소식을 전한 YTN 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관련 보도가 10월 말에 처음 보도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평가원님. YTN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시민 의견을 모은 후에 김포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게 10월 30일입니다. 전격적인 발표가 던진 파장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어진 YTN의 보도들을 통해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10월 31일 여 수도권 위기론의 승부수, 야 민심 동향 촉각 보도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라는 쪽에 해석의 무게를 둔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요. 복잡한 정치셈법을 읽어낼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또 김포시의 입장 발빠르게 전해주셨는데요. 전격 인터뷰, 김포시장, 서울만 좋은 일, 혐오시설 논의 안에 이 대담은 출장 중인 김포시장과의 화상 전화 연결을 발빠르게 진행한 신속 보도였습니다. 김포시 편입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질문들을 앵커가 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중요 논쟁거리들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의 실제적인 이점이 무엇인지 꼬집고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와의 공감대 형성이 이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논의가 진전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앵커가 따져보는 부분이 있었고요. 한편 여타 경기도 지역들도 많은데 이게 왜 꼭 김포시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등 김포 편입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적인 지점들을 다각도에서 짚어준 좋은 대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는데요. 11월 2일 환영, 황당, 서울도 낙후, 김포는 어디로, 띵동 전국 배달. 이 보도는 다양한 입장차를 앵커 리포트라는 효과적인 형식을 빌어서 이게 전달한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이들 입장차를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바라보는 앵커의 독자적인 시선이 무엇인지 담아내는 게 또 이제 앵커 리포트 코너의 좀 묘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앵커 리포트 코너 본연의 취지를 조금 살렸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일입니다. 이 메가시티가 트렌드, 서울도 더 커져야 하나 보도에서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체계적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게 했는데요. 한국은행이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이 어떤 경제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 또는 또 오히려 지역균형 발전 정책 대안으로 언급됐던 권역별 거점 도시 중심의 성장 전략이 검토됐었다라는 점을 소개해 차별성이 보였습니다. 취재 임팩트 오세훈, 김동연, 유정복 메가시티 회동 의견차 확인 제목인데요. 이것도 최근 보도입니다. 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 경기, 인천 세 광역자치단체장이 서울 편입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가 생각난다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대사가 이 경기도는 계란 흰자, 또 서울은 계란 노른자로 표현하면서 이 서울에 살았으면 우리는 달랐을까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서울 근접 지역의 편입 논의가 확대되면서 그 장면이 생각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서울을 확대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는지, 또 김포 편입 논의가 나오니까 하남, 광명, 구리, 고양, 부천까지 들썩이고 있죠. 짚어볼 것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진짜 필요한 건지, 또 메가시티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하는데 이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말이죠. 네, 이어서 여당에서 서울 김포 통합 특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여당 서울 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 부산 경남도 통합 추진, 이 보도를 통해서 본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에는 당장 내후년 1월부터 서울시 산하의 김포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YTN도 지적했던 농어촌 특례 전형, 읍면 폐지 등을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의 지적과 비판이 정책 마련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네, 이제 그 김포통합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서 정말 갑론을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이 들썩인다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정말 지혜로운 해법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해당 이슈 관련해서 연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꽤 길게 호흡을 가져갔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YTN은 이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 과정, 또 교통, 주민 편의, 또 부동산에 이르는 이슈를 연속 보도로 다뤘습니다. 편입 찬반론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이슈별로 이 지역 주민과 전문가를 활용해 다양한 이해와 또 고민을 들어보는 기회를 확대했는데요. 이를 통해 좀 막연했었던 행정구역 개편을 좀 더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검토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네, 김포 수건 5호선 연장 서울 편입 실익은 이 보도를 또 보면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는 저는 보도 구성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순서를 보면 시민 인터뷰, 양당 입장, 그리고 지자체장의 입장을 전하는 순서로 이게 보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보도 구성 순서를 봐도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 배치함으로써 YTN이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려는 노력,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다만 본 보도는 서울 편입의 득실을 따져보는 이게 연속 보도인데, 연속 보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자막 처리 같은 거를 통해서 이것이 연속 보도임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게 좀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 해당 보도 살펴봤는데요. 경기 김포 시민의 출퇴근 수단인 그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이 최대 혼잡도가 28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병 라인이라고 불릴 정도라죠. 국민의힘이 김포 차량 기지에서 그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을 선언한 것이나, 또 민주당이 지하철 5호선 연장을 꺼내든 것도 힘겨운 서울 출퇴근 때문이라는 관측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편입 의견 수렴은 어떻게, 복잡한 정치 셈법, 이 보도를 또 보면요. 편입 의견 수렴 절차를 굉장히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십니다. 편입 의견을 수렴하는 이 까다로운 절차들에 대해서 즉 자세히 다뤄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디까지 포함해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게 다양한 보관들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이어서 김포 서울 편입의 득실을 따져보는 YTN 연속 보도 중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서울시 김포구 사각지대 읍면 주민 딜레마, 이 보도는 여느 보도들과는 달리 김포시 내에 복잡한 입장차를 다루고 있는 점이 저는 좋았습니다. 대체로 이제 언론들을 보면 주로 서울시와 김포시 간 혹은 김포시 전체의 유불리를 다루는 데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컨대 김포시의 읍면 단위는 서울 편입 시에 농어촌에 주어지는 의료와 교육 특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본 보도는 김포시 내에서도 서울 편입으로 인한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세심하게 짚어줬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준 다음에 주민 투표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또 이 보도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본 사안이 얼마나 세심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슈인지 보여주는 보도라고 하겠습니다. 네, 11일 그 길 하나로 나뉜 시도 또 생활권 일치 과제는 에서는요.
김포의 서울 편입론을 고리로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자체의 편입 요구가 커진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광명이나 하남처럼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주민들의 생활권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서울시 편입 논의가 좀 더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준 보도였습니다. 또 12일 편입 김포 금포된다 기대감 속 커지는 걱정은 이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서울 프리미엄에 집값이 뛸 거라는 기대감, 그러나 한쪽에선 무주택자들의 소름이 더 커질 것이라는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된 어떤 보도들은 시청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막을 통한 어떤 연속 보도 노출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고려를 해보면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분량의 관련 연속 보도가 많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팽팽한 여론이 있었다는 걸 텐데요.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는 건데 보도국도 많이 좀 분주했을 것 같아요, 실장님. 맞습니다. 이 논의가 김포에서는 좀 논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 서울에서는 이 논의가 굉장히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10월 말에 나왔는데 YTN의 이제 정치부에서 이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기민하게 대응한 것으로 저도 평가를 했고,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좀 눈에 띈 거는 정치부 기자들이 이 사안을 접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시민들을 만나고 이 반응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아봤다는 것이 좀 참신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라든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청사라든지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을 주로 해결하는 이제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현장에 직접 이 세 사람이 가서 혹은 이제 뭐 관련된 다른 지역도 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현장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7개의 그 리포트를 7일간 연속으로 보도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볼륨감 있게 아주 이걸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중요한 문제는 다 짚어주는, 그리고 초기에 짚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기자들이 현장에서 관련된 보도를 이렇게 많이 소화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희 YTN도 취재에 나섰습니다. 보도 부분이 어땠는지 좀 살펴주시죠. 흔히 이 김포랑 서울 통합 문제는 생활권역 개편의 이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결국에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이게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의미인데요. 그런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 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3일 서울 편입 추진에 김포 들썩, 투기 수요 자극 우려도, 이 보도는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김포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전하고 있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6일 여론톡톡 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김포 서울 편입 국민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여론톡톡은요, 여론조사를 보고 한 주간의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건전 재정을 해야 하냐 혹은 확장 재정을 해야 하냐 문제보다 훨씬 쉬운 쟁점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까지 메가시티 이슈는 여야 간에 첨예하게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슈에 상당한 관심과 여야 간의 정치적 주도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수긍이 갔습니다. YTN에서는 큰 이슈를 중심으로 여론 결과를 활용한 대담을 진행하곤 하죠.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김포 서울 편입 관련 포괄적인 또 다방면의 흐름과 전망을 짚어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네. 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주변에 있는 과천이나 하남시 같은 경우에서도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것이 이제 언론의 역할일 텐데 공론장이 잘 형성이 돼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모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수든 다수든 이제 시청자 의견을 담는 게 정말 쉬운 과정은 아닐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민 인터뷰가 이렇게 가끔 나올 때 보면 저거는 좀 비교적 쉽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자들에게 이 인터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인터뷰는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쪽으로 균형이 깨지는 인터뷰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근데 인터뷰를 그렇다고 또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남성을 인터뷰했으면 그다음에 여성을 찾고
그다음에 좀 나이 드신 분을 인터뷰했으면 좀 젊은 사람을 찾고, 근데 그걸 균형을 현장에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맞추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게.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칫 시민의 목소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러니까 편협된 이야기만 전해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것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면에서 이제 시민 목소리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언론에서 드러내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시민 인터뷰는. 그리고 이제 주제가 중요하고 쟁점이 아주 무거우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직접 조사를 맡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맥락을 분석하는 이런 식으로 시민의 어떤 목소리를 전하려고 하는 거,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균형 잡힌 보도 그리고 균형 잡힌 인터뷰를 저희가 또 개발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좀 요약을 해주시죠. 정치보다 정책 중심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제인 만큼 김포 서울 통합 의제는 앞으로도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제는 주민의 삶과 깊숙이 연관된 생활 의제이며 정책 의제입니다. 앞으로도 YTN은 정치적 효과보다는 정책적 효과에 무게중심을 두고 본 사안을 꾸준히 보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에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편입 논의 이슈 중심 접근 말고 실익 중심으로. 김포의 서울시 편입 논의는 간단하거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소의 한쪽이 너무 기울면 반대쪽이 다치기 쉽죠. 서울 편입이 솔깃할 수 있는 의제지만 김포 입장에서는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잃는 것도 큽니다. 바뀌면 다시 환원하기 위한 방법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YTN은 이 사안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익을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 또 정치권이 좀 더 깊이 토론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공론장을 제안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